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을 보고 한숨부터 쉬는 사람이 많다. 그나마 정기적으로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고 나면 통장의 의미는 더 이상 흐름이 아니라 고여있는 숫자일 뿐이다. 그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사람은 두려움을 느낀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라는 계산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여유란 결국 돈이 남아돌 때나 가능한 말이다. 하지만 은퇴 이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는 돈이 아니라 점점 줄어드는 돈과 싸워야 한다. 여유는 고사하고 생존이 목표가 된다. 문제는 이 상황을 이미 은퇴한 이후에야 깨닫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때는 준비하고 싶어도 시간이, 체력이, 기회가 없다. 그래서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아직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남의 사례를 통해 미리 경고를 받아야 한다. 통장 잔고가 곧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기준이 된 세 가지 실제 이야기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첫 번째 사례는 63세에 은퇴한 최 씨의 이야기다. 그는 은행원으로 35년을 일했고 퇴직 당시 퇴직금으로 약간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아 통장에 약간의 여유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의 문제는 소비 습관이었다. 젊을 때부터 누려왔던 외식과 여행을 줄이지 못했다. 정기적인 연금 수령도 없이 퇴직금만으로 1년, 2년을 지내면서도 나는 평생 열심히 일했으니 이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나자 통장 잔고는 절반 이하로 줄었고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로 수술비가 나가면서 남은 자산은 단숨에 무너졌다. 그는 결국 아파트를 전세해서 월세로 바꾸고 근처 마트를 돌며 행사 품목을 찾아다니는 삶으로 내려앉았다. 통장에 넉넉히 있다고 생각했던 돈이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질 줄은 몰랐던 것이다. 여유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의 결과라는 걸 그는 뒤늦게 깨달았다. 두 번째는 58세에 명예퇴직한 김 씨의 경우다. 그는 중소기업의 관리직으로 일하다가 회사 사정이 나빠지면서 퇴직했다. 그가 가진 건 퇴직금 1억여 원과 국민연금 수령까지 남은 4년이었다. 그는 다음 직장은 금방 구할 수 있을 거야 라며 몇 달간 쉬며 가족과 시간을 보내다가 코로나 시기를 맞아 재취업이 계속 미뤄졌다. 그러는 사회생활비는 계속 나갔고 자녀 대학 등록금도 지출됐다. 결국 그는 60세가 되기 전에 택배 상하차 일을 하며 소득을 벌기 시작했지만 하루 벌어 하루 쓰는 생활이 되었고 퇴직금은 2년 만에 바닥이 났다. 문제는 그의 통장이 비어간다는 사실보다도 이 상황을 반전시킬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국민연금을 62세에 조기 수령하면 그나마 숨통은 트일 수 있겠지만 감액된 연금을 평생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결국 그가 느끼는 건 미래를 선택할 자유가 아닌 선택을 강요당하는 불안감뿐이었다. 세 번째 사례는 60세 이후 준비를 시작한 박 씨 부부다. 이들은 자영업을 하며 살아왔고 매출이 괜찮을 땐 여행도 자주 다니고 자녀 뒷바라지도 아낌없이 했다. 하지만 사업이 서서히 기울면서 적금과 보험을 해약했고 결국 가게를 접었다. 퇴직금이 없는 그들은 국민연금이 거의 유일한 노후소득이었지만 수령액은 두 사람 합쳐도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했다. 문제는 은퇴 이후 더 이상 추가 수입을 만들 방안이 없다는 것이었다. 건강도 좋지 않아 단순 노무직도 힘들었고 몇 번 도전한 배달 아르바이트도 오래가지 못했다. 결국 자녀들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고 그마저도 자식들 형편이 넉넉지 않아 갈등이 잦아졌다. 박 씨 부부는 통장 잔고가 0이 되는 날을 현실로 받아들이며 단지 병원에 입원할 일이 생기지 않기만을 바라는 소극적인 노후를 살고 있다. 그들은 말한다. 여유란 단어는 이제 뉴스나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허상일 뿐이라고. 세 사람의 이야기는 각기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 퇴직 후의 삶을 한동안 버티면 뭔가 되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했다는 점이다. 여유가 생기길 기다리기보다는 여유를 만들 수 있는 계획이 필요했다. 통장 잔고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간, 감당할 수 있는 병원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수치로 나타낸 지표다. 이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방치하면 결국 선택이 아니라 생존만 남는다. 오늘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아직 일할 수 있다면 당장 수입을 다변화하고 지출을 구조조정해야 한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주택연금이나 공적지원제도도 살펴야 한다. 여유란 단어가 당신 인생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바란다면 통장을 단순한 보관함이 아니라 생존의 설계도로 바라보는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 은퇴 이후에도 선택권을 지키고 싶다면 그 시작은 바로 오늘 통장 잔고를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일부터다. 솔직히 말해서 은퇴 이후에도 여유 있는 삶을 유지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수준의 생활을 이어가기도 버겁다고 말하죠. 특히 요즘처럼 물가는 오르고
기대 수명은 길어지는 시대엔 통장 잔고 하나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돈이 없으면 선택권이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디서 살지 심지어 어떤 병원에 갈지도 내 의지가 아니라 가진 돈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까지의 사례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생각보다 준비가 부족했고 그 부족함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평생 열심히 일했으니 이 정도는 누릴 수 있겠지. 이만큼은 남아있겠지 하는 막연한 믿음이 상황을 악화시킨 주범이었죠. 하지만 이런 실수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거기서 멈추느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꾸느냐는 거죠. 전문가로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이겁니다. 지금 가진 돈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이건 단순한 계산으로 답이 나올 수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 중요한 건 그 질문이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버틸 수 있을까 말까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은퇴 이전부터 이 삶을 어떻게 설계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단지 얼마를 쓰고 얼마를 아끼느냐가 아니라 어떤 삶을 원하고 그 삶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본인의 현금 흐름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이나 적금 잔액은 기억하지만 한 달 생활비가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몇 년 전 수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도 많죠. 지금 당장 한 달에 들어가는 고정비부터 꼼꼼히 따져보세요.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에서 실제 수령하게 될 예상 금액도 냉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숫자를 통해 현실을 마주하는 과정이야말로 은퇴 설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지출 구조의 리셋입니다. 젊었을 땐 얼마를 벌든 그에 맞춰 소비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엔 소득이 줄어드는 데 비해 지출은 고정되거나 늘어나는 경우가 많죠. 가장 큰 변화는 의료비입니다. 실제로 은퇴 이후 예상 못한 병원비로 한순간에 통장이 텅 빈다는 사례를 수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의료비 항목은 별도로 설정하고 미리 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실손보험 정리나 장기요양보험 검토도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입의 다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엔 일하지 않고 편히 쉬는 삶을 꿈꾸지만 지금 시대엔 그게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수입 없이 버티는 노후는 그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오히려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소득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월세 수익이 나오는 부동산을 마련하거나 본인의 경력을 살려 파트타임 강의나 자문 업무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소규모 사업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적은 금액이라도 현금이 유입되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 시점에 대한 전략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단 받을 수 있으면 빨리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조기 수령은 평생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줄이는 선택입니다. 물론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직 일할 수 있고 건강이 괜찮다면 연기를 선택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시뮬레이션도 참고하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여유는 기다린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당장은 여유가 없어 보이더라도 계획과 실천이 있다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지금 조금 여유가 있다고 방심하면 어느 순간 그 여유는 사라지고 맙니다. 퇴직 이후의 통장 잔고를 보며 마음 졸이는 삶이 아니라 앞으로 들어올 수입과 지출 흐름을 예측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진짜 여유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은퇴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처음이죠. 그 낯선 시기를 준비 없이 맞는 것만큼 위험한 일도 없습니다. 지금 당신의 통장 잔고가 어떻든 간에 중요한 건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입니다. 단순히 금액이 아니라 그것이 앞으로의 삶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선택지의 범위라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은퇴 이후에도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다면 여유는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 필수 조건을 오늘부터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손에 있는 통장 한 장이 당신 노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것이 단순한 숫자이길 바랄지 인생의 지표가 되길 바랄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